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는 계속해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새벽에는 그 분위기가 전환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디폴트의 위험성은 없다.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낙관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좀 완화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내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강력했던 상승의 흐름,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덕분에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 0.38% 상승하면서 2,500선 회복을 했습니다. 2,50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이렇게 3거래일자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327억 원, 1,298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금 시각 기준으로 0.24% 상승하면서 83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소 덜어내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고요. 지금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218억 원, 1,177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승세에 더불어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이렇게 강력한 테마주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조금 집중해 볼까요? 저희가 어제부터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강력하게 흘러가는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은 표적 종목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 대표님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까요? 자, 매매하기는 더 좋은 장이 됐어요. 매매하기는 더 좋은 장이 됐는데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줬죠. 그리고 부채연도 협상에 대한 얘기도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결렬될 경우는 196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결렬이 돼서 안 좋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다 협상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또 협상을 해서 갈 건데 어쨌든 어제는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그저께는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어제는 또 좋은 얘기 나와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간 거고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고요. 자, 그럼 미국 시장부터 보면서 가보면 자,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매매가 안 될 거고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폭락은 일단 이거 깨고 나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깨졌을 때에서 매매가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여기 오히려 미국 시장 이 정도 깨지면요. 종목들,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한 30% 빠지겠죠. 여기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여기가 깨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30% 깨지겠지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물반 고기반 그냥 노다지예요. 그냥 긁으면 다 돈이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박살나서 떨어지면 박스권 매매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단권에 박스권에 종목들 싸게 사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 종목들이 잘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냐면 미국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가 깨져도 매매가 잘 될 텐데 빠지질 않으니까 그냥 지금 종목들 내에서 이제 다 움직일 거냐 차별화로 개별적으로 움직일 거냐 이제 이거인데 좀 이 얘기가 사실 좀 복잡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하여튼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매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도 괜찮은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깨져도 우리나라 시장의 매매는 될 건데 여기도 안 깨지는데 무슨 걱정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은 걱정할 게 아니고 매매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제가 시장 점수를 90점이나 줬죠. 시장이 좋아졌다니까요. 시장 점수를 90점 줬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수 어제 90점을 매겼는데 자, 근데 미국 시장은 어제 나스닥 고점을 시원스럽게 조금 돌파를 하는 모양이 한 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또 다시 또 흔들려도 어차피 얘네도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뚫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다우존스도 양봉이 나왔고 유럽 시장도 안 빠지고 있고 어제 대만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고 중국은 또 안 움직이지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일본 시장은 뭐 어제도 강하고 그저께도 강하고 그저께도 강하고 뭐 한 달 내내 강하고 두 달 내내 강하고 석 달 내내 강했는데 오늘은 또 미치게 또 날아다니네. 이거 역사적인 신고점을 이게 역사적인 신고점이 2021년도 고점이거든요. 거의 거기까지 왔죠. 역사적인 신고점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여기가 꼬리 꼭대기가 종가 고점은 지금이 신고점이고요. 꼬리 고가는 3795인데 300포인트 남았네요. 그렇죠? 3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일본은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어제 3만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486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오늘만큼만 딱 올라가면은 일본은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돌려가지고 일본 시장 되게 강하고 미국 시장 강하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고 있느냐? 참 이제 답답하면 하여튼 답답하죠. 답답하고 불쌍해 보여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뻗어줘야 되는데 뻗어주질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까지 예상을 했어요. 이것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강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일본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지금 오늘처럼 움직이면 내일처럼 내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일본은 역사적인 신고점 같다 그래갖고 막 빵빠레 울리고 그러겠죠. 막 일본 뭐 니케이 신문이나 뭐 아니면 뭐 NHK 방송에서 뭐 일본 지금 뭐 수십 년 만에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습니다. 뭐 지금 완전한 상승장입니다. 막 등등등등 해갖고 막 다들 막 빵빠레 치겠죠. 아니 그게 신고점을 갔는데 종목들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가고 있겠죠. 일본 시장은. 근데 우리나라는 딱 봐도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것까지 예상을 왜 했냐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테마주한테는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수가 이게 2,550 오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내일 2,600 가고 일본 따라가겠다고 내일 다음 주에 3,000 넘어가고 다다음 주에 3,300 넘어가고 우리도 신고점 가자.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IT 부품주를 다 폭등 나오면서 그러면 IT 부품주를 해야 되는데 IT 부품주가 잘 안 가요. 오늘도 가기는 가요. 어제 미국 시장이 IT 부품주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줬고 IT 섹터가 움직였고 빅테크 기업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AMD서부터 싹 다 움직였죠.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들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잘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제가 그래서 아침에서 째려봤던 게 뭐냐면 오늘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안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그때 한미정상회담 때 다들 기대했잖아요. 뭔가 얘기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제가 IT 부품주들은 일단 접고 테마주로 돌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 속에서 혹시 오늘 IT 부품주가 모조리 다 상한가 가나 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안 가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지수 다시 보면 지수가 이렇게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 지수 기업, 그다음에 IT 섹터들이 폭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테마주로는 돈 벌기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화전기라는 지금 히토리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삼화전기. 이게 폭등을 하고 있죠. 어제까지 조정받고 폭등을 하고 삼화전자도 폭등을 하고 이지도 폭등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도 이제 따라 움직일 거고 뭐 등등등등 해서 그래서 오늘도 폐역 종목은 그쪽 이쪽 테마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왜 이런 설명들을 쭉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서울반도체하고 SN하고 얘네들이 아침서부터 28% 막 상한가 막 가면서 나머지 뭐 네페스라든지 아니면 뭐 SF 반도체라든지 이게 모두 다 상한가를 가고 삼성전자 오늘 10% 날라가고 하이닉스도 상한가 가고 뭐 등등등 해갖고 대형주도 상한가 가고 다 상한가 가고 이랬으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개별 잡주들은 잘 안 움직이니 거기에서 뭐 절반이라도 팔고 IT 대형주라든지 이런 걸 사야 됩니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가 일단 미국한테 기가 빨리고 있고 일본한테도 기가 빨리고 있고 중국한테도 기가 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해요. 하여튼간 우리나라 이제 수출로 이제 반도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법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걸 해결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IT 기업들은 고민이 많아서 안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나오면은 또 움직이게 하겠죠. 뭐 미국에서 뭐 중국에도 팔아도 우리가 눈 감아줄게 뭐 이 정도 얘기 나오면은 IT가 막 급등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테마주 위주로의 매매를 하셔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도 다 그런 내용으로 다 써왔는데 투자 전략은 제가 다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테마주 양세 계속되고 시장 전반적으로 매매 유리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도 테마주 중심으로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좋아진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바로 티플렉스입니다. 역시나 오늘 좀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히토류 가운데서도 티플렉스를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표적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티플렉스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노란 톡방도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제가 뭐 제 자랑이지만 전 시장을 굉장히 잘 보죠. 최근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이 급락장 아니다, 하락장 아니다.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걔네들 상승장이에요. 일본은 진짜 상승장이고 걔네들은 그냥 역사적인 지금 걔네들은 최고의 호화기를 마친 진짜 상승장. 정말 잘 가죠. 3개월 내내 올라가기만 했어요. 1년 내내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하여튼 일본 시장은 그런 너무너무 좋은 상승장인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제 꼴등 증시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하락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빨간색 네트를 메고 오면서 막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시장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개별주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니까 매매를 하고 현금화 대응도 중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4월 21일 날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5일선이 이탈이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조심하시고 24일서부터 그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4월 24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그 주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하라. 그리고 테마주로 돌려라. 이런 얘기도 해줬고 그래도 현금화한 걸 가지고 하락장이고 뭐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현금화해놓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테마주는 되게 잘 움직인다. 그리고 쭉 보니까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2, 3주 동안 제가 또 뭐뭐만 얘기했냐면 사료 관련주 내려오면 사서 먹은 모아라 팔아라. 그럼 또 내려온다. 지금 내려왔죠.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또 움직일 거다 해서 이런 애들. 그래서 지금 이런 매매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가죠. 그래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지금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고 이지도 또다시 움직이고 있고 유니온도 움직이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움직이고 그러면 티플렉스도 그거에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비철금속으로도 들어가고 티플렉스 그리고 니켈 관련주에 들어가고 히토류 관련주에도 들어갑니다. 차트가 어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간 게 없어요. 생긴 거는 대원화성 같이 생겼는데 대원화성은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갖고 세노텍이 아니죠. 티플렉스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갔으니까 그 다음 차례가 이제 티플렉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차트 모양 보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 이 안에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티플렉스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더 잘 공략할 수 있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대주산업, 서류 관련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수가 2,500원에서는 미도달된 상태로 좀 움직였고요. 화요일에는 대성산업 4,200원의 매수가에서
올라가면서 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는 저희 이지 21,200원의 매수가에서 14%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세노텍 21,2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고요. 금요일에는 LNF 24만 원의 지점에서 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고려산업 4,020원의 매수가에서 4.2%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대주산업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2,260원에서는 매수가 미도달된 상태로 움직였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봤던 바로 어제 하이드로 리튬 확인해봤는데 31,800원의 매수가에서 2.2%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58.8%를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 하이드로 리튬 지금은 좀 어떤 흐름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자, 하이드로 리튬은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바닥 쪽에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3% 달성이 바로 되는데 2.2%까지 올라가다 밀렸죠. 조금만 더 갔었으면 3% 바로 달성이 됐을 텐데, 자, LNF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갖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바로 이제 LNF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 자, LNF로 좀 설명해 드리면, LNF가 은근슬쩍 10%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은근슬쩍 이렇게 10%가 올라왔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수가 급락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3% 먹고 팔았는데 10%나 올라갔네.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파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지금장. 지금장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저점으로 매수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3에서 5%는 잘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투자 전략에서 써놨는데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단타 대응에서 단기 대응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단타 대응은 뭐냐면 3에서 5% 먹는 게 유리한 장을 단타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잘 빠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기 대응은 5에서 10% 정도 목표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목표치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시장이 좀 더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려고 하고 미국도 강하고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고, 봐봐요. 코스피 올라간 거 없고 코스닥도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쭉 보면은 일본으로 따지면 이쯤 가야 되고 유럽으로 따져도 이쯤 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하기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코스닥 지수 뭐 천가기를 바랍니까? 그런 거 우리 안 바라잖아요. 그냥 여기서만 놀아라, 안전하게.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매매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계속되는데 너무 빨리 파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너무 빨리 파는 게 좋은데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빨리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다고 막 30% 먹어야지 이런 욕심이고요. 그래서 3% 팔기보다는 5%에서 뭐 10%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오는 장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LNF도 뭐 조금 먹고 팔았다면 뭐 아쉽지만 다른 거 들어가서 또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었던 하이드로 리튬도 이제 여기서 바닥 좀 다지고 있는 모양이니까 조금 움직였는데 2.2%인데 조금 더 움직이면 5% 가겠죠. 양봉 하나 뻗치면 바로 10%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종목이고 많이 빠졌고. 그래서 LNF 보면서 은근슬쩍 LNF 좀 무거운 애들도 갔는데 뭐. 그래서 이 하이드로 리튬은 그냥 좀 더 갖고 있다 보면은 알아서 뭐 3% 달성이 되든 5% 달성이 되든 될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LNF도 수익 달성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10% 올라갔다는 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T플렉스고요. T플렉스 4,205원인데 현재가 호가 좀 볼게요. 호가를 봅시다. 4,205원. 4,205원에 사면은 들어오겠죠? 그냥 4,210원 하세요. 그냥 10원. 5원이나 10원이나 그게 그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지금 분차트에서 올려 산다 그래서 이게 비싼 거냐? 자, 차트를 봐봐요. 이 바닥에서 지금 두 양봉 나오고 이제 바닥 치겠다고 만들어주고 있고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올라가겠지, 이게 떨어지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삼화전기가 좀 전에 얘기한 것보다 더 잘 갑니다. 지금 삼화전기가 분차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더 튀어줘야 되죠. 삼화전기가 분차트에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20%를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삼화전자도 뭐 삼화전기가 가니까 따라가고 있고, 삼화전자도 여기서 이렇게 튀면서 여기서 이렇게 튀죠. 튀면서 움직임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지도 강하고, 유니온도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강하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 제가 이제 대원화성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대원화성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제 전까지 이렇게 보면 차트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에 있죠. 대원화성, 이것도 히토리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캐나다 광물 어쩌고저쩌고 뭐 협상 뭐 등등등등 얘기 나와가지고 그거 이슈로 움직였는데, 이제 G7 이후에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왕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막 모임이 나오면, 이거 얘기가 나오면 중국이 화를 낼 거고,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거 가지고 또 화나갖고 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원화성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듯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에서는 이런 애들을 바닥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화성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티플렉스도 비슷하거든요. 생긴 게 대원화성 움직이기 전에. 그렇죠? 생기기 전에 이렇게 생겼고, 차트도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5,000원으로 붙으려고 그러겠지 이게 떨어지려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그 가격이 그냥 4,210원에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거래량은 대원화성보다 이게 훨씬 더 거래량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들이 G7 이후에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중국은 이 모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원래 그렇게 모인 건 아닌데 모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모인 거죠. 미국 우방국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신경전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미중 무역 갈등주, 히토리 관련주라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어서 오늘 티플렉스라는 표역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히토류 관련주인 티플렉스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오전장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현재가인 4,21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 보다 더 단단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강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이 서울 반도체에 이 침해를 한 업종들, 이 판매 중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전망이 좀 좋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분에 지금 장 초반부터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나코님 매수가 17,790원에 10%까지 도달해 줄까, 그 좀 궁금해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모나코님께서 너무 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그냥 매도를 하셔야 할까 고민되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슈에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만약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나왔으면은 좀 조심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뭔 얘기냐면은 많이 뜬 상태에서 그런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 세력들은 그 뉴스를 미리 알고 있거나 그 뉴스에 개인들한테 너네들 다 가져가라 하고 던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세력들도 이거를, 물론 이 물량이 지금 터진 게 세력들이 그 뉴스에 팔 수도 있지만 뭐 빠질 자리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서울반도체라는 회사가
부실회사도 아니고 잡주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6천억이나 지금 많이 빠져 6천억이지 예전에서는 조 단위도 넘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은 들어주고 박스권으로 뭐 다시 개별 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냥 버티고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서도 제가 서울반도체하고 SNU를 잠깐 언급했지만 쟤네들이 오늘 저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줬으면 다른 반도체주들이 다들 못 가도 10에서 15%는 다 갔었어야 되는 건데 안 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저게 안 가야 히토류주가 강하게 가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다 강하게 갔다면 오늘 히토류주는 못 갔을 겁니다. 삼화전자, 삼화전기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마이너스 떴을지도 몰라요. 근데 반도체주들이 안 가니까 다 어디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다 히토류주 몰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함도 협상 메케스? 하여튼 무슨 하원이 일단은 그 결렬은 없을 거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차가운 물 틀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고 계속 올라간다? 이것도 저는 믿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거나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 어제는 뜨거운 물 틀었으니까 이제 차가운 물 틀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딴지 한번 딱 걸면은 이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은 제가 만약에 중국 시진핑이면은 좀 벼르고 있을 겁니다. G7에서 무슨 얘기 나오나.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유해를 가하거나 대만 해협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내면 바로 거기에 대놓고 거기 G7에 참여하는 이탈리아, 캐나다를 비롯해서 독일이라든지 걔네들한테도 이제 시비를 걸겠죠. 너네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뭐 자원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딴 것들 하나도 이제 안 줄 거다 뭐 붙어해갖고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다 제재를 가해가지고 수출 물량들 더 적잖하게 더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공격하게 되면 또 미중무역 갈등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꼭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우려감. 그러니까 시장이 무조건 좋은 얘기만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항상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두 개가 있는데 G7에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과거에서도 쭉 봤지만 중국을 제재하고 왕따를 시키는 모임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지만 미국들의 우방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반도체들은 또 주춤주춤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또 저런 이제 중국에 관련된 그런 이제 자원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다시 힘이 몰릴 수 있으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아침에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 반도체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냥 갖고 있으세요. 근데 이게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로 미국 시장처럼 그다음에 유럽 시장처럼 일본 시장처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3,000 가고 3,500 가고 막 정말 그런 장이었으면 이거는 떼돈 버는 거죠. 이거 4만 원 가고 5만 원 가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장은 그렇지가 않더라. 지금 미국한테도 기가 빨리고 있고 러시아한테는 기가 빨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지금 등을 쥐고 있고 중국도 등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한테도 지금 기가 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도움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시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1,500만 투자자 중에서 1,450만 명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참 다행이네요. 한 3주 전인데 SNS텍 신청 들어가니까 무슨 종목 사셨다고요? SNS텍. SNS텍. 오늘 질문하신 종목이 SNS텍이에요? 아니 오늘 JIP입니다. 아, 제가 오늘 JIP하고. 근데 SNS텍은 왜요? 42,500원 지지하면은 5만 넘게까지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꾸준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지가 예전에 제가 상담했었던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응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면 팔고 매매로 돌리세요. 지금 계속 갖고 가면 안 돼요. 예, 그래갖고 팔고 이제 지금 오늘은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네. 수익을 잘 나셨다는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셨다고요? JIP 엔터. JYP 엔터? 엔터주 강한 거 사셨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4,000원이고 54,000원 사셨으면은 네. 비중은 7%입니다. 비중은 10%. 7%. 7%. 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봐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했어요. 뭐 매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수익이 많이 나면요 대응하는 게 너무 쉬운데요. 네. 자, 지금 저번에 이제 뭐 질문하셨는 건지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건지 모르는데 SNS 택도 어느 자리가 안 깨지면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아 제가 질문해갖고 42,500원 지지하면은 계속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쵸.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하니까 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올라가는 네, 네. 종목은 지지라인은 안 깨면 더 계속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습성대로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팔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팔았어. 근데 아직까지 안 깨진 건 없는데 자 이거는 잘 팔았다면 똑같이 대응을 하면 돼요. 그래서 JYP도 네. 만약에 욕심을 좀 크게 낸다 그러면은 10만 5천 원이 안 깨지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아. 근데 욕심을 조금 줄이겠다 그러면 어제의 저점 요 정도까지만 안 깨져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11만 2천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JYP 최근에 이제 그 박진영 씨 그 지분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기사도 나왔고 그다음에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도 좋게 나오고 있고 얘네들 회사의 그건 아니지만 뭐 피프티 그런 이제 여기 소속사는 아닙니다. 다른 이제 소속사인데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쪽에 지금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주는 거 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 약간 작전주처럼 계속 올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어서 그 특징을 이용하면 그냥 어차피 5만 4천 원 사줬고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이걸 갖고 있으면 저는 11만 2천 원 안 깨지면 안 던져요. 15만 원 가든지 20만 원 가든지 얼마나 가나 한번 저도 한번 그냥 구경하면서 저가 갖고 있다면 그냥 냅둘 거예요, 저는. 아 그럼 더 가져갈까요? 더 가져가야지. 30만 원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안 깨지면 이게 불가능해. 그게 가능해요. 10만 5천 원만 안 깨지면은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만 안 깨지면은 그러니까 2천 원짜리가 있고 10만 5천 원짜리가 있는데 욕심을 내면 10만 5천 원 안 깨지면 그대로 갖고 가면 되고요. 네. 욕심을 안 내도 11만 2천 원 안 깨지면 요 놈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작전주들 가는 거 보면 이렇게 쭉 계속 가잖아요. 네. 뭐 서울가스 급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 쭉 계속 가는 겁니다. 쭉.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 원 안 깨지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안 들리세요? 아, 예, 두성 엔지링. 두산 엔지니어링? 네. 16,226원. 20%입니다. 두상? 두성 주성? 엔지링. 주성 엔지니어링 얼마라고요? 16,226원에 네. 20%에. 20%. 일단은 그 정도 가격이면은 올라오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 물린 지는 한 3주 정도? 2주? 3주? 3주 넘었는 것 같는데요. 아, 그래요? 무타기도 좀 했거든요. 물터기 좀 하셨고. 자, 차트를 예, 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IT 섹터들 물론 주성엔젤이 좀 조정받으면 좀 싸게 더 내려오면은 이거를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 저도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한 얘기도 안 나와가고 저도 실망을 했는데 예, 뭔가 예. 좋은 좋은 얘기가 나왔었으면은 이거는 18,000원, 19,000원 갔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 갔다 왔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실망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을 다들 어떻게 하나 지금 궁금하실 텐데 예. 그래도 전 세계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 시장도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올라간대요. 일본도. 그리고 좀 예. 미국도 뭐 반도체 바닥론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만 약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수익으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는 무난해 보이니까 가져가시면 되는데 예. 이것도 원래 우리나라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으면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19,000원, 2만 원을 봐야 될 종목을 이것밖에 못 보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수익 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애들이 거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력들도 있을 거고 돈을 지금 막 좌지우지하는 애들이 IT 섹터로 지금 막 들어가서 땡기는 게 아니고 죄다 다 개별 테마주를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면 이거를 빨리 팔아가지고 예.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 보면은 지금 삼화전기가 뭐 갑자기 또 이게 또 상한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26% 아까 좀 전에 28%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럼 저게 빨리 수익이 나면은 저런 이제 히토리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비철금속, 니켈, 뭐 티플렉스도 니켈 관련주고 그다음에 리튬 예.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훨씬 빠르고 빨리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주성엔진이 수익 나면은 꼭 종목 교체를 하세요. 이거 상가 들어가겠다. 야, 29% 지금 갑자기 확 움직이는데 하여튼간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빨리 수익이 나서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후성요. 후성, 예, 예. 뭐 주성이나 후성이나 IT 섹터인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에 40%인데요. 18,000원에 40%. 아유, 예. 물려갖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으셔야 되겠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손절은 이미 늦었고, 그 다음에 지수도 급락이 없어서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근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거래가 없어서 일단 두고 보고 있다가 예. 뭐 탄소 배출권이나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거나 하면 2차 전지 이제 또 소재 부분에서 움직이거나 하면 반도체 재료가 움직이거나 할 때에서 물타기를 노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오늘 장을 보면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히토리 관련주들을 바닥에서 사야 된다를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그쪽이 좀 거래가 실리니까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요 놈하고 지금 히토리 관련주 최근에 빠진 놈들하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매기가 IT 섹터로 붙은 게 아니고 지금 저쪽에 붙었으니까 이쪽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2차 전지 뭘 지난번에 중단했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죠. 아, 맞아요. 그때 한번 중단을 그러니까 공장이 잠깐 쉬는 거예요. 아, 공장이요? 맞아요. 그때 공장이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접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잠깐 쉬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지금은 거래도 없고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고 나중에 다시 움직여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네. 그때에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지금 추매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춘매 모습이 이 모양에서는 이게 언제 움직일 줄 모르잖아요. 예. 거래도 없고 양봉도 없으니까.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다 이렇게 좋았는데 왜 후성만 저렇게 사업을 중단해서 그럴까요? 2차 전지가 예만 안 간 게 아니고요. 안 간 애들 찾으면 많아요. 간 애들은 예. 여태까지 이제 그 세력들이 돈 놓고 많이 아쉬운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LNF, 에코프로, 코스모왕 애들만 왜냐면 워낙 세력들이 많이 돈을 넣어놨기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니까 떨어뜨리면 지들이 아쉬우니까 땡겨 올리고 그러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강세는 아니었잖아요. 봐봐요. 예. 얘가 만약에 지금 3만 원에 있었으면 지금도 계속 강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물렸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들이 열심히 많이 샀던 종목이라서 봐봐요. 여기 작년서부터 해서 세력들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개인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차별하자. 근데 그러면 더 빠지면 이제 세력들이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은 더 빠지면 이거 사기보다는 또 다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를 사겠죠. 강했던 애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그냥 빠져나오는데 총력을 다하셔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도 없고 수급도 없어서 그냥 관망만 하셔야 돼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아,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는 이제 중간 시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티플렉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 4,21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4,2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 같은 패턴 보이면서 이 매수세는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1,525억 원의 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순 매수세로 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2% 상승하면서 2,500선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하면서 83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한 지 1시간 반 지나간 이 시점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선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자, 시장 얘기는 뭐 아침마다 제가 정확하게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노란톡방에 힌트도 드리니까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일단은 테마주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지고 있어서 기분은 너무 좋아요. 지수는 폭등을 안 하고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한 달 내내 얘기했던 게 히토류 관련주들, 그래 사료 관련주들, 뭐 가스 관련주들 이런 애들 매매하라. 그러니까 자원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얘기했었는데 사료 관련주와 가스 관련주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잘 가서 그날 당일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에 막 급등 나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뭐 되게 좋았는데 일부 전문가님 히토류 관련주는 자꾸 안 움직여요. 어떡합니까? 공개 방송에서 다 그리고 얘기해줬어요. 안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히토류 관련주 간다. 거래량을 봐봐라. 이거 사료주 급등한 것처럼 이것도 움직인다. 걱정하지 말아라. 매매하는 데서는 지금 이런 종목이 좋은 거다. 한 달 내내 얘기했습니다. 봐봐, 가잖아요, 지금. 가죠?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니까요. 자, 지금 다시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 퍼스텍도 가더라고요. 퍼스텍도 잘 가죠. 야, 이거 3,700원, 3,800원에 샀으면 이거 대박이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요것만 가는 거고. 자, 삼화전기 일단 오늘 거래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장대양봉 하나 그렸죠.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쨌든 이렇게 떨어질지는 않겠지. 여기 모양 만들어놓고 이렇게 튀면 삼화전기가 튀면 삼화전자가 튈 거고 삼화전자가 튀면은 지금 이지도 계속 여기서 이렇게 지금 다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일로 튀면 어디까지 올라간 부분들도 있는데도 또 튀면 뭐가 튀겠어요? 유니온도 튈 거고, 그렇죠? 얘도 일로 튈 거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일로 튀겠죠? 그러면 세노텍도 어디로 튀겠어요? 일로 튀겠죠? 오늘 얘기했던 그러면 티플렉스도 어디로 튀겠어요? 일로 튀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한 가족인데 그 한 가족들이 지금 다 강하니까 이쪽 위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좀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모든 지금 종목들이 다 움직이니까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세노텍, 그다음에 뭐 지금 뭐 한국내화 이거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 쪽인데 한국내화, 상신전자 이런 애들도 지금 9%대 다 강세거든요. 근데 지금 다 꿈찔꿈찔거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제가 얘기했던 바로 G7 아마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원자재라든지 이거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고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갈 거고 그거에 따라서 비철금속도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거래가 지금 살살살 실려주고 있으니까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벌써 저렇게 올라갔다고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면 사야지. 거래가 실리면은 내려올 때 살라 그러면 이제 놓칩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아직 덜 올라간 애들 있죠. 5% 이하짜리 단타하든 하여튼 오늘 5% 올라가고 연속성이 지금 나오면은 내일은 또 10% 가고 그래서 안 샀더니 그 다음 날은 20% 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아직 안 움직일 때 바닥에 있을 때 잘 저점 매수하세요. 지금 세노텍도 제가 볼 때는 그때 2,120원에 한번 추천한 적도 있는데 지금 2,135원이니까 얼마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 살려면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매매하는데 겁도 나고 그렇죠? 최근에 계속 물만 먹으니까 겁도 나고 일단 돈이 없어요.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다 물려 있는 거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10% 안쪽에 손실 나 있는 것들은 교체해서 지금 매매로 뭐 5% 두 번 먹으면 10%인 거 그렇게 복구하는 게 빠르지 그 물려 있는 거 10% 언제 올라올 줄 알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히토리 관련주 강해서 오늘 거래도 실리는 것 같아서 좋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달 동안 제 방송을 봤다면 제가 얼마나 히타로 관련주에 대해서 공을 들이면서 얘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히토리 관련주들. 오늘 다 상한가 가고 내일도 상한가 가고 모레도 상한가 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자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전문가님께서는 긍정의 신호로 특히나 매매의 시그널로 봐주고 계신데요.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된다 하신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 기업, 사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2차 전지와 함께 활활 올라갔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매수가는 12만 8,5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락하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거를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사셨을까? 일단 고민이 되는 자리네요. 여기 자리 12만 8,500원.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줬고 그리고 돌파를 했으면은 돌파에 따른 계속 강세로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면은 12만 원대에서 13만 원 사이에 샀으면은 일단 던지는 게 일인데 그거를 계속 버티고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 대응을 한 겁니다. 산 것도 잘못했지만 샀으면은 단기 대응도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아픈 사람은 우리가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우리가 아프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러 다치려고 자해를 하고 하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많이. 뭐 어쨌든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버리고 깨지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속아서 샀든 아니면 몰라서 샀든 어쨌든 이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매수해갖고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려면,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회복이 되려면 적당히 다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손절은 무의미하고요. 일단 10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양봉이 나오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세요. 단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서는 이 13만 원대로 가격이 올라오면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10만 원이나 11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추가 매수를 타이밍을 잘 노려서 그러니까 사료주들, 사료주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붙고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엔터주도 강하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강하고 자동차 부품주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 매기가 절로 다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지금 이런 쪽으로 힘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쟤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아마 이쪽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강했던 그 테마주들이 딱 빠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소의 그 원리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고점에 진입하셔서 지금 매도나 손절 포인트를 잡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10만 원, 11만 원 선 도달하게 됐을 때 또 고민된다 하신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매수가는 16,100원에 지금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행 항공 관련주들 이제 리오프닝주와 함께 좀 올라주지 않을까 비교적 오래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는 뭐 이제 여행 관련주들도 뭐 반등을 줬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뭐 그런 얘기로 움직였다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서 안 봤어요, 사실. 어제 여행주 움직였다 그러는데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뭐 잠깐만 볼까요? 모두 투어 움직였나? 조금 움직였네요. 왜 이제 지금에서 여행주들이란 이런 거 안 보냐면 G7 정상회의 이후에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진핑은 아니니까요. 근데 시진핑이 열받아갖고 한국 불매운동하겠다, 여행 안 가겠다 이래버리면 타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 이후에서 좀 보려고 여행주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항공사들도 사실 영향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비행기 타지 예전에 이슈 있을 때, 사드 얘기 있을 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드 얘기 나올 때에서 오히려 중국 노선을
안 가니까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원래 중국 사람들 자기네들 비행기 타고 다닌대요. 우리나라 비행기 안 타고 다니고. 근데 그때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피해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서 뭐 얘기는 좀 이상한 다른 3,000% 빠지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빠졌다가 일단 G7 정상회담 이후에서 만약에 중국이 별 반응이 없고 뭐 괜찮게 잘 움직이면 다시 중국 관광객이 늘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회복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노란 톡방 열려 있는데요. 지금 히토류주 이지가 아까 10%에서 17%, 이럴 줄 알았으면 이지를 추천할 거 그랬네. 그랬으면 여러분들 한 15%, 20% 먹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일 거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해서 고생했던 분들은 쟤네들 삼마전기, 이지 이런 애들 상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쳐다보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